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하이닉스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SK하이닉스 연매출 26조 9,907억원, 영업이익 2조 7,127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 164억원. 코스피 시총 2위 대한민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현재 살짝 주춤해 있는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D램, 낸드 플래시 등의 속도를 관장하는 메모리 관련 반도체를 말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CPU와 같이 데이터를 해석, 계산,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해요. 시장 비율로 본다면은 최근에는 메모리 시장이 좀 하락이 있어서 시장 파이의 변동은 있지만 대개 비메모리가 약 70%, 메모리가 약 30% 정도로 7대3의 시장 규모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기업을 크게 IDM, 팹리스, 파운드리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IDM은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이 모두 가능한 부류로 우리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으로는 인텔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팹리스는 팹이 실리콘 웨이퍼 제조 설비를 말하는데, 팹리스 말 그대로 제조 설비는 없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설계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생산은 위탁을 주는 회사를 말해요. 퀄컴, AMD 등의 유명한 회사들이 바로 이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팹리스 회사들이 위탁을 맡기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팹리스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가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에 대한 간단한 배경 상식을 이해하셨으니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중 어느 분야일까요? 전부 다 생산하긴 하지만 주로 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D램, 낸드 플래시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고, CMOS라 불리우는 빛 에너지를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전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죠. 세계 반도체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9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11.9%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CPU 부족으로 인한 PC 수요 감소, 공급 과잉 등의 각종 악재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은 다운턴에 돌입했고, 재고 증가, 가격 하락 등 악재의 영향으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1.9%, 그중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마이너스 31.5%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여파로 2017년과 2018년 매출액 순위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인텔에 매출 1위를 내어줬고,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로는 4,183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485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D램의 경우 2018년 말부터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37.5%가 감소했고, 2019년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2018년 대비 47.4%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전문 기업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내외로 크게 줄었죠. 매출액 이야기가 나와서 SK하이닉스의 5개년 실적을 보여드리면, 이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2016년 매출 17조부터 2018년 매출 40조 4천억원, 영업이익 20조 8,438억원, 전설의 영업이익률 52%,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대한민국 재계에 다시 나올까 싶은 전설의 영업이익률을 찍었어요. 당시 왜 이렇게 갑자기 반도체 회사들이 급등했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열풍이 불면서 클라우드 서버용 D램의 수요가 폭발했어요. 2018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 붐이 불면서 7월부터 8월 사이에 매주 두세 건의 데이터 센터를 신증설하는 발표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구글과 아마존을 선두로 세계의 클라우드 붐이 불면서 클라우드라는 반도체 신수요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 하나당 1000만에서 2000만 기가바이트의 서버용 D램이 쓰여서 일반 PC와의 기본 용량 자체가 다르고, 서버용 D램은 같은 용량의 PC용 D램보다 20-30%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클라우드 붐으로 SK하이닉스는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행복도 잠깐! 클라우드로 발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나가고 곧 이어진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고객사들의 재고 증가 및 보수적인 구매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는 수요 둔화에 빠지고 맙니다. D램 도매 가격은 DDR4 8GB가 2018년 9월 8.19달러로 사상 최고를 찍은 뒤 점차 가격이 떨어져 2019년 10월 65.7%가 하락한 2.81달러까지 하락했고,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주력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의 경우 하이닉스가 인텔과 시장 점유율 5-6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 128GB MLC 도매가도 점차 하락해 2019년 5월 3.93달러까지 떨어져 2017년 8월 5.87달러보다 33% 떨어졌어요. IHS 마켓의 2019년 조사 결과 낸드 판매 가격은 1GB당 0.152달러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원가는 각각 0.155달러, 0.166달러로 원가가 판매 가격보다 높아진 상황이 이르렀죠. 결국 SK하이닉스는 2019년에 매출이 전년비 마이너스 33% 빠진 26조 9,907억 원을 기록하며 현재는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말죠.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지속적인 감산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D램을 생산하던 M10 라인을 CMOS 이미지 센서 양산용으로 전환을 통해 D램 생산을 감소했고, 기존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서 다른 제품들로 전환시키면서 감산을 시켜요. 이 같은 감산 조치로 SK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은 지난해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5.2% 감소시키는데 성공시키면서 현재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이거죠. 지금 다시 반도체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또 다시 반도체가 언제 뜨는 것이냐? 클라우딩 컴퓨터 이후 D램과 낸드 등의 반도체가 쓸 새로운 시장은 어디일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의 새로운 시장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기존에도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실내의 온도, 압력, 속도 등의 정보를 측정하는 센서, 엔진, 전자 제어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지 자동차나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등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최신 자동차 모델에는 많은 수의 D램, 낸드, 노알 플래시, SSD 저장 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7.7%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해외 선진국들에서 가솔린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고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2025년에는 성장률이 더욱 폭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는 인포테인먼트예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ADAS나 각종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류이지만, 이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이고,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등이 상용화될 경우 차량 내에서 활용하게 될 컨텐츠들이 급격하게 증가해 컨텐츠를 저장하고 실행시키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과거 단순히 속도, 내비게이션, 끼케야 DMB에 불과했던 인포테인먼트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시스템이 더 고도화가 요구됨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들이 장착될 것입니다. 기존 인포테인먼트용 플래시 메모리에 포함되어 있던 부트코드와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들이 완전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인해 안드로이드나 리눅스가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메모리에는 운영체제가 차지하는 공간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차세대 자동차의 전동화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6년부터 오토모티브 전략팀을 구성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일부 전장업체에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2019년 2월 ADAS와 인포테인먼트, 대시보드 시스템에 적용되는 낸드 기반 256GB EUFS를 선보였고, 2019년 4월부터는 차량용 10나노미터급 16빗 LPDDR4X D램도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반도체 시장이 확산되었지만, 기존 컴퓨터 시장에 비해 적은 용량의 반도체를 요구했다면 더욱 고도화가 되는 자율주행에 따른 자동차 시장은 더 높은 차원의 반도체가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 제2의 스마트폰, 클라우드처럼 반도체 신수요로 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가솔린 차량 판매가 금지되는 2025년부터는 더욱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죠. 이번 시간엔 이렇게 잠깐 주춤해 있는 반도체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클라우드라는 초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뒤로 높은 실적을 찍었다가 지금은 다시 하향한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체기는 선진국들의 가솔린 차량 판매가 본격적으로 금지되는 2025년부터는 다시금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 판매가 금지가 되고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 양산이 시작되면서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등의 기본적인 차량에 요구되는 각종 센서와 반도체들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고도화가 된 만큼이나 그 속에 쓰이는 첨단 부품들 역시 고도화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기존에 폭발적으로 반도체의 수요를 이끌었던 클라우드, 스마트폰 이외에도 앞으로는 자동차 시장이 그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신수요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외 각 세계 반도체 기업들은 일찍이 앞다퉈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죠.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반도체 기업입니다. 지금의 침체는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호퇴라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SK하이닉스를 꿈꿉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